주말과 연휴, 미국의 이스라엘 공습작전이 있었고 최고 지도자이자 종교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그의 가족들과 이란의 핵심 수뇌부들이 사망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작전을 에픽 퓨리, 장대한 분노라고 명했습니다. 이란은 이에 결사항전을 하고 주변국의 미국 대사관을 습격하는 등 대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스닥 매수 타이밍입니다. 계속 저점에서 매수를 진행해왔고 지금은 매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TQ 마지막 풀매수는 4월 7일 최저점이고 비트는 82K 전량 매도 이후 현재는 매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TQ는 다시 50불을 하회했고 선물 시장에서 더 빠지는 중입니다. 테슬라는 400불을 다시 탈환했으나 하락 중입니다. 엔비디아가 3%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장을 방어해줬습니다. 나스닥이 전쟁 소식에 1.5%가량 크게 하락 시작했지만 결국 상승 마감한 것입니다. 이란의 공습이 시작되고 하메네이가 사살되면서 이란 국민들 대부분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의 독재가 끝나고 4만 명의 민간인 학살이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적어도 일주일은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사력이 16이나 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력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베네수엘라와 다르게 수장이 일주일은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주요 원유 수입국입니다. 무려 80% 이상을 수입하는데 중국이 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규탄은 하지만 뉴스에서 언급도 안 되는 정도입니다. 러시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공격당할 때 뒷짐졌다는 표현이 적당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들도 무섭습니다. 독재국가의 수장은 미국이 이제 하루면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은 마두로보다 더 빨리 체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의 경우 항공모함 전단이 아니라 오산 공군기지에서 출동해도 될 정도입니다. 사실상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잡는 것입니다. 에픽 퓨리로 명명된 이 작전은 한 달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적 감시망을 무력화하고 단 하루 만에 공습을 시작해 수뇌부를 몰살해버린 것입니다. 펜타곤의 제품을 제공하는 팔란티어는 어제 6%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저는 국제 정세가 더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해 팔란티어를 매수했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AI를 활용해 상대방의 수장이 하루 만에 죽을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 꼴을 보면 지금 독재를 하거나 핵을 보유하고 미국 말을 안 듣는 국가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아무 말도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도 이런 꼴을 당할까 두려워서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독재국가가 초토화되는 것은 하루면 된다는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국제정세는 점점 더 미국을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장기전으로 끌고 가서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3천만 원짜리 드론을 격추하는데 미국은 60억 원짜리 미사일을 씁니다. 이란은 미국의 최악의 손실을 입혀준 아프간 전쟁처럼 질질 끌어야 합니다. 오로지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카드를 트럼프가 써버렸습니다. 독재 국가들을 선제 타격해서 그 아무도 못한 것을 미국이 해버렸습니다. 결국 뿌리 깊은 공포는 독재자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전 세계 질서가 다시 잡히고 있습니다. 한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불법이란 무력 침공을 강력 규탄한다고 합니다. 국가 테러리즘이라고 합니다. 미국을 규탄하는 세력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인데 한국 시민단체들이 이들과 뜻을 같이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군 수뇌부와 군인들이 죽는 작전은 테러리즘이고 민간인이 4만 명 가까이 학살된 것은 왜 시민단체들이 규탄을 안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무장 군인들의 목숨은 소중하고 일반 4만 명의 시민들 목숨은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결국 전쟁 영향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습니다. 여기가 봉쇄되면 미국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물가가 오릅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주 통로입니다. 원유는 미국이 오히려 생산국이라 타격이 적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서학개미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위험신호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오늘 코스피는 무려 4% 가까이 대폭락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드디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해협이 봉쇄되면 한국의 물가가 오르지 미국의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르지만 기다리면 기회가 오는 것이고 저는 나스닥에서 기회를 6개월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충격을 가져다 주었던 9.11 테러도 일주일 만에 회복했습니다. 전쟁 이슈로 인해 증시가 출렁인다면 분명한 매수 타이밍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미국 주식, 매수하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는 증시를 선행하고 한국의 부동산을 선행합니다. 비트가 최고점을 찍고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났고 한국 비싼 부동산들은 급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RS 부동산 판테온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매매 타이밍 잡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미국 주식과 한국 부동산 함께 기다리시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비트코인, 부동산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